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경찰서가 옛 경주역 앞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경찰서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10월 달에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 변호사,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등으로 이 경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렇게 TF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경주경찰서에서 이 TF 회의를 열고 이 태스크포스 운영 방향이라든가 또 기관별 업무 협조 사항과 같은 실질적인 폐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주시에서는 이 송호준 부시장 이외에도 장애인 여성복지과 등 그 5개 과 실무자들이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경주의 성매매 집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주시의 성매매 집결지는 예전 경주역 부근 한 곳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여기가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음,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옛 경주역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된 시점 이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년 전에 폐쇄가 됐습니다만 우리 최초의 경주역은 1918년 현재의 서러블 문화회관 자리에 있다가 그 1936년 그 경주 황호동 경주역 자리로 옮겼는데요. 네. 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성매매 집결지가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해서 뭐 최소한 50년 이상 오랜 기간 음, 불법 성매매 온상으로 자리해 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몇 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그 예전에 경주역 앞에 이 성매매 집결지가 성업을 할 때는 한 60개 정도의 업소에서 종사자만 한 1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네. 현재는 그 업소가 한 30개 정도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한 15개 업소에서 2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경주경찰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뭐 예전에는 사실은 단속을 거의 사실상 뭐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만 그 경찰에서는 10월 달에 이 태스크포스 구성 이후에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 경북 경찰청 소속 기동 순찰대를 이 성명의 집결지 주변에 배치를 해서 집중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순찰을 통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을 하고 또 불법 성매매 행위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경주경찰서에서는 향후에 분기별로 한 번 이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서 기관별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또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서 이 점진적으로 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집결지를 그러면 폐쇄하게 되면 그곳에 지금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 경주 경찰에서 순찰 그러니까 단속 이후에 성매매 업주라든가 또 종사자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그래서 이 업주하고 건물주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건물 매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매매 종사자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렇게 집창촌을 폐쇄한 다른 지자체처럼 자립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바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일부 그 여성단체하고 같이 상담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담 속에서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경찰과 함께 이 태스크포스에 경주시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시의회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는 이 성매매 종사자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 예컨대 조례라든가 이런 행정 규칙을 마련하는 등 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이 경주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와 전망은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보니까 이전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 앞서서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한 경우에는 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계나 자립지원금 뭐 이런 건 다양합니다만 네. 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성매매 탈성매매 하는 여성들에 대한 뭐 그 직업을 뭐 구하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상담 뭐 등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그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가 대표적인데요. 네. 파주시의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탈성매매 여성 지원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음. 최대 1인당 5,020만 원 상당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또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을 하고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네. 다른 지자체를 한 2천만 원 정도의 일시금 형태의 생계 지원비라든가 또 취업상담 이런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에서도 이 앞서 폐쇄한 지자체의 사례들처럼 뭐 건물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 업주가 건물 매입을 해서 그 뭐 도시 재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게 그뭐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 여성들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택한 이들까지 혈세를 들여서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 앞서서 폐쇄한 지역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음. 이 이른바 성매매 종사자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도 앞선 지자체들이 상당히 좀 논란을 겪었던 만큼 향후에 경찰에 이런 기대가 뭐 있다고 해서 또 경주시나 시의회가 이런 자립 지원 조례까지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지 또는 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경주는 이 경찰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좀 적극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앞서서 폐쇄한 지역 같은 경우는 파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뭐 네. 그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대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성단체들하고 뭐 인권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우리 경주의 경우는 지금 경찰이 TF 구성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갑작스런 태도 변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알아보니까 지난 8월달에 새롭게 취임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이제 경주 경찰서도 호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지호 경찰 신임청장 이후에 취임 이후에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을 해서 이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추진하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포항 북부경찰서가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나섰고 네.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 원주시가 그 원주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원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매매 직결지 이른바 힘의 촌 폐쇄에 나섰다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는 소식 들었고요. 다음은 놀이공원인 경주월드 내에 일반 휴게 음식점이 경상도에서는 최초로 식품 안심존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식약처 관계자 또 경주시 관계자 등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경주월드에서 식품 안전존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이 식품 안전존은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주관하는 것인데 이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 사업의 하나로 이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관광지나 복합 쇼핑몰 또 먹자거리 등 이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정 지역에 20개 이상 음식점 중에 그 60% 이상의 업체가 위생 등급을 지정받을 경우에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공간을 이렇게 식품
안전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주월드의 경우에는 경주월드 내 일반 휴게 음식점 22곳 가운데 21개 업체가 11월 달까지 위생 등급 매국 우수 업소로 지정이 됐고 또 음. 올해까지는 하나 남았으니까요. 마저해서 100%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경주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매우 우수, 좋은 이렇게 세 단계로 위생 등급을 부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 인증 제도인데 네. 이 위생 이런 세 개 중에 하나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지정증이라든가 심판을 교부하고 또 홍보 위생용품을 지원하거나 또 기술 지원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경주는 워낙 또 관광도시이기도 하기 음.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 위생 등급 지정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은 내년도에 경주시 예산안이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조 250억, 일반 회계가 1조 7,292억, 특별 회계가 2,958억인데요. 올해 본 예산에 비해서 1,250억, 그러니까 6.5% 증가한 규모인데, 이 증가한 규모는 거의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내년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기 때문에 이 회의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경주시에 따르면 일단 내년 본 예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한 예산은 1916억이라고 합니다. 국비가 한 438억, 도비가 563억 정도인데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도 보일 텐데요. 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이 미디어 센터 건립에 138억, 하이코 리모델링에 120억, 또 엑스포 행사장 정비에 104억, 하천 도로 및 교통 정비에 157억, 사적지 정비 32억, 제2동공원 조성 마무리 90억, 이렇게 1916억을 일단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경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주시 예산안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